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수극한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시작할 텐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건 도대체 이 함수극한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배우느냐,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수학2라는 과정 한번 잘 볼게요. 수학2라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1단원 자체가 현재 함수의 극한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미분이고, 세 번째 단원은 바로 적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서 다 스토리라인이 있어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하면 바로 중요한 건 주인공이 바로 함수라는 거죠. 그럼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예요.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 그럼 사실은 이 함수라는 것은 뭐냐?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함수는 선이 아니고 점이에요. 그러면 점이 있다는 건 매 순간마다 그 점들이 다 있다는 거냐? yes.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다 보면 그 점 하나하나가 이어지다 보면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은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각각의 하나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점과 점이 붙으면 연속이 되는 거고 점과 점이 떨어지면 뭐다? 불연속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값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그 값들의 흐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것은 함수극한은 바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연속성, 점과 점들이 이어지니 끊어지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는 포인트가 뭐냐? 함수극한의 배경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A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A라는 점을 설명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A일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FA라고 설명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함수값. 그러면 A의 어라운드를 보면 요 주변값도 있을 거 아니니?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A의 주변값이 있어요. 그러면 A보다 큰 쪽도 있고 A보다 작은 쪽도 있는데 A보다 큰 쪽에 있으면서 X가 A보다 큰 쪽에 있으면서 A 바로 옆에 이웃하는 값을 좀 구하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A보다 좀 더 큰 값이네. 예를 들어서 X가 3이라고 칩시다. 여기 3. 그럼 여기는 이제 함수값은 F3이 되겠지. 그러면 3보다는 큰데 바로 이웃하는 값이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설명한 게 누굴까? 한 3.1? 3.1이 물론 3보다 큰 쪽이면서 가까운 건 알겠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 아니, 3.01. 3.01이 제일 가까워? 아니, 3.001. 근데 이게 제일 가까워? 아니, 해볼게.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이렇게? 근데 이 0이라는 개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모르겠는데? 셀 수 없이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과연 멈춘 값이냐, 움직이는 값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고정된 값이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보다 큰데 3 바로 이웃하는 값. A보다 크지만 바로 A의 바로 이웃하는 값은 규정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X가 뭐 한다? 등호를 쓸 수는 없다. 등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지된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데? 나는 정지되지 않았다. X 화살표예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도 ing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감에 따라 그러면 X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Y 값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Y 값이 어디로 가? 라고 묻는 값이에요. 그래서 A보다 크지만 A의 이웃하는 값. 바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예,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왼쪽에서 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왼쪽에서 오는 것도 있죠. x가 a보다 작아. 3이면 어떻게 돼요? 2.9. 2.9야? 2.99? 2.999? 2.999999999.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2.9999999 하면서 끝없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x가 a보다 작다, 왼쪽에서 온다 라고 해서 왼쪽에서 한자 표기에서 좌극한 이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면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 그래서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보다 미세하게 작다는 얘기고, a 플러스 해주면 a보다 아주 미세하게 크다 뜻이에요. 플러스는 미세하게 크다, 마이너스는 미세하게 작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온다면 이렇게 온다는 얘기냐? yes. 그러니까 a 바로 옆에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점의 관계가 몇 점이야 하면은 세 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바로 연속성의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같다를 나타내는 함수값, 작다를 나타내는 좌극한값, 크다를 나타내는 우극한값. 아시겠죠? 요게 바로 극한값의 정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y는 fx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살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예.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첫 번째 함수값이라는 건 x equal a를 설명하는 거냐? 예. x equal a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함수값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값은 뭔데? 정확하게 말하면 x는 a가 아니죠. 그러면 x가 a가 아니면 주변값은 몇 종류야? 두 종류야. 작다, 크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쪽에서 오는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라는 두 개로 갈라지는데 왼쪽에서 오는 이것, x가 a-일 때 이것을 좌극한, 그리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건 a 플러스일 때 fx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설명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값은 몇 개야 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작다, 하나는 크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정리할 것은 극한값 존재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네? yes.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고 설명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x가 어디로 간다? 화살표 a. 즉 여기는 a 플러스도 a 마이너스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통합이란 뜻이야. 통합. 여기는 바로 통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따라가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뭐야 하면은 바로 통합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데 yes. 이 두 개가 같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똑같이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극한값 존재라고 해요.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일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따진다면 A가 있을 때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이 되면서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어때? 똑같아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왼쪽에서 왔는데 어라? 구멍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알파인데 근데 함수값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함수값이. 하지만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가 어때?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극한값. 극한값은 함수값과 달라. 작다와 크다를 두 개의 값이 같은 목표로 가니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같든 다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뭐죠?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아예 없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살짝 표기를 이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런 표현이 이렇게 정리된다면 극한값이 없다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에 같다라는 걸 표현할 수 없다, 이 뜻인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뭔데? 첫 번째, 현재 리미트 x가 a-일 때 fx 또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뭐한다? 멈추지 않고 발산한다, 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분수함수처럼 나 함수값 있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 여기 함수값이고 여기 우극한이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더라도 좌극한이 이렇게 쏙 하고 위로 올라간다. 또는 우극한이 없다라는 것은 A가 있고 알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극한이 이렇게 쏙 하고 올라가더라는 얘기야. 이러면 극한값이 없어. 아예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일 때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각각은 있는데 이게 불일치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은 결국 a로 갔을 때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있는데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서 올 때의 좌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올 때의 우극한이 서로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한다?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뭐 한다?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을 할 수가 없다.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뭐다? 두 개의 값이 두 개의 값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던지 아니면 둘 다 존재하지만 불일치하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극한값을 다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것은 바로 연속성인데 연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해 봅니다. 싹 지우고요.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함수의 연속성. 연속성이란 건 뭐냐면 붙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A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함수값입니다. X가 A를 나타내는 FA 값. 우극한입니다. yes.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우극한. 그리고 왼쪽에서 옵니다 라고 하는 좌극한. 이렇게 세 개를 설명해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이 서로 같았어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지만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거 설명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구나. 맞아요. 우리 보통 개념선학 교과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 해석을 갖고서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y 콜 fx가 중요한 건 y 콜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일 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x가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좌극한과 우극한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거야. 지금 방금 봤다시피 극한은 몇 개의 개념이야? 하면 두 개의 개념이에요. 왼쪽에서 온다는 좌극한, 오른쪽에서 온다는 우극한.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몇 개의 값을 구하냐면 두 개의 값을 따로따로 구한 후 비교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연속이다 라는 단서가 딱 깔려버리면 이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즉, 이 과정은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x가 a보다 작다는 좌극한과 이미 오른쪽에서 x가 a보다 크다고 하는 우극한이 이 과정이 이미 같았네 라고 보증서를 써드린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속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앞에서 뭐 했어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함수값 이퀄 바로 극한값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설명하는 것은 리미트, 현재 fa라는 것하고 결국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설명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만약 함수값을 구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극한값이라고 말하겠소 해도 옳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극한값을 구해도 이것이 바로 함수값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극한값 구하기 쉬우면 극한값 구하시고 함수값 구하기 쉬우면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서로가 두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해석, 연속이라는 함수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 뭐야? 라고 하면 그 혜택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연속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좌극한,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뭐 할 필요 없다? 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이야 라고 하든지 극한값 구해서 함수값이야 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극한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아니 세상에 연속함수하고 불연속함수로 갈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살짝 선생님이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정리를 하나 해드립니다. 선생님, 세상의 함수는 몇 가지로 갈라집니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몇 가지로 갈라진다?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무슨 함수야 하면은 연속함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연속함수다. 여기는 연속함수. 그리고 이쪽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불연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학교의 교과서 과정은 연산을 갖기 때문에 이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수투는 여기서 90, 여기서 10 이렇게 배워요. 하지만 수능 과정에서는 90, 10이 아니고 50대 50으로 공부한다가 중요해지는 거야. 아, 그럼 연속함수는 어떤데? 연속함수요, 얘는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겠죠?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 좌극한 이런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 그래서 리미트 x가 a-일 때 fx와 함수값인 fa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서로 같구나, 이렇게 정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의 값이 다른 값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한다? 나는 연산 중심이야 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프는 필요 없어 이 되는 거죠. 물론 구간이 갈라진 함수부터 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유형이 나오면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식정리를 통해서 공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불연속 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한다면 불연속 함수는 기본적으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연속 함수라는 것은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 리미트 x가 a-일 때 fx와 fa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서로 얘는 알파, 함수값은 베타, 우극한은 감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때? 라고 하면 얘네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야 이거는 하나의 값으로 다른 값을 대변할 수가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뭐 한다? 연산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연산은 안 되고 철저하게 나는 그래프로만 연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출제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과 이 과정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연속함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굴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항함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항함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수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짝꿍이 바로 누구냐면 무리함수가 바로 연속함수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분수함수는 어때요? 끊어졌는데? 맞아요. 그래서 분수함수는 연속함수가 못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항함수는 연속이고요. 또한 무리함수도 연속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 다항함수와 무리함수가 뜬다면 이건 100% 뭐다? 연속함수구나. 세상에 우리가 연속함수는 바로 다항함수와 무리함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학2의 과정에서는 절대 막히는 게 없다. 참고로 이과 학생들 중 선택 미적이다 하면 몇 개가 더 붙겠죠? 바로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하고 상학함수가 되는 거야. 수2에서는 다항함수, 무리함수 상대하시고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는 그때 비로소 지수로그랑 상학함수를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의 내용은 동일한데 함수만 바꿔서 공부하는 것이 선택 과목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간단한 이렇게 배경 설명해드렸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특성, 바로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바로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것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을 볼 텐데 잘 보세요. 이게 모든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자. 그럼 첫 번째 뭐냐? y는 fx하고 y는 gx가 있는데 x는 a라는 한 점에 관해서 연속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연속이야. 그러면 여기가 a라는 한 점을 잡고 a라는 한 점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는 y는 fx, 여기는 y는 gx. 그런데 여기서 어때? 라고 하면 나는 알파야, 나는 베타야, 이렇게 설명한다면 x가 a보다 작아요, x가 a예요, x가 a보다 커요, 여기도 x가 a보다 작아요, 같아요, 커요, 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얘는 전부 다 알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베타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살펴본다면 x가 어떻다? a보다 작아, a야, a보다 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f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gx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다. 그래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알파,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베타, 베타, 베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가 충돌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합차를 하게 되면 어때? 항상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퍼펙트하게 연속이다, 이 되는 거야. 그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아만 두자. 그럼 선생님, 곱셈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y는 fx 곱하기 gx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알파, 알파, 알파가 나오고 가운데가 곱셈이고 그 다음에 베타, 베타,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얘는 항상 연속이다.
오케이.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합차, 곱, 다 연속이다. 그렇다면 y는 gx분의 fx는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눗셈이 되면서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다? 얘가 항상 연속이니? 라고 할 때 갈라집니다. 뭐가? 만약 베타가 0만 아니라면 이거는 클리어하게 연속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만 0 아니면 당연히 연속이지. 자,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바로 분모가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분모가 0이야? 그럼 이건 불연속이지. 이거는 뭐 분모가 0이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야? 라는 책임의 문제가 따라붙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연속이지? 라고 한다면 바로 얘 때문에 불연속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불연속 되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인정. 깔끔하게 인정. 오케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야, 나만 불연속 아니잖아. 얘네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정답? 얘네들은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는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불연속되는 게. 아니 그래 나는 분모가 0이니까 이런 값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도 0이잖아. 아니지. 얘는 뭐야? x가 a니? 아니요.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이 뜻이에요. x는 어떻게 한다? a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분모가 베타가 0이다가 아니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면 y도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0은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데 0은 아니라고? 그치, 아직은 0은 아니지. 맞아.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 완벽한 0은 아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만약에 분자에도 똑같이 분모와 똑같이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에 똑같이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개념 뭐야? 나눗셈. 나눗셈은 뭐 할 수 있다? 바로 목표는 약분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목표다? 약분이다. 그러면 약분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기회 한 번 더 줄게. 만약에 분모가 0인데 잘 들어야 돼?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야. 이건 뭐 분모가 0분의 1꼴이니까 이건 100% 불연속이야. 하지만 분모가 0이 됐을 때 분자가 0이 되는 인수가 있다면 약분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0분의 0꼴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를 한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인수분해 하죠. 예. 그리고 이거 약분하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2니까 2풀이는 4. 이거는 누가 다 아는 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중요했던 궁금함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선생님, 원래 극한은 좌극한하고 우극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을 안 나누나요?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 안 하죠? 선생님, 이거 분수함수 아닙니까? 정답. 얘는 분수함수지만 해석은 바로 나눗셈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차 함수를?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었다. 2차 함수를 1차 함수 나누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 1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뭐 돼? 연속과 연속을 충돌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합차 곱 나눗셈. 그쵸?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항상 always 연속이니까 이것도 연속함수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지 않겠다는 뜻인 거야. 만약에 여기가 다항함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 번에 통합해서 풀 수가 없어. 이건 나눠서 풀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현재 이 과정은 다항함수, 상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현재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눗셈이야. 그게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잖아. 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가 바로 뭐야? 곱관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약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 목적성을 정확하게 인식해 줘야 돼. 오케이. 약분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라고 했죠. 네. 근데 x 대신 얼마 넣었어요? 2요. 여러분들 뭐 구하셨습니까? 극한값 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함수값을 구하신 거죠. 여기다 x 대신에 2 넣었다는 건 무슨 값 구한 거야? 함수값 구하신 거예요. 함수값.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했지만 극한하고 함수값은 다른 개념이잖아. 예. 근데 내가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오케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 연속함수래서. 얘가 연속함수니까 내가 함수값을 구해놓고 그걸 극한값이라 말해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본 연산 안에도요, 바로 연속함수에 대한 해석과 연속함수의 성질이 혼합돼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과서나 개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때 그런 점들을 꼭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어요. 자, 0분의 0꼴은 그렇다면 문제 푸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아까 했던 다항함수란 얘기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수분해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후 0인 인수를 제거해달라.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것의 목표는 뭔데? 그러면 합차의 식을, 합 5와 차에 관련된 식을 뭐로 바꿔라? 곱식으로, 곱의 관계로 바꿔줘. 인수제거라는 것은 뭐야? 바로 약분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분만 가능하다면 0이 되는 인수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식. 루트꼴. 무리함수가 나오겠구나. 예, 다항함수 친구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뭐 한다? 인수를 제거해라.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제거하고 싶은 0이 되는 인수가 루트 안에 파묻혀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극한의 연산은 딱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수능 과정에선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결되는 것은 바로 문제풀이로 이어져서 우리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살짝 지우고요. 살짝 이 칠판만 지우고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잠깐 화면 하나 그대로 두고 선생님만 살짝 화면을 좀 바꿀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자, 화면이 살짝 어긋나서 살짝 바꿨습니다. 볼게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 바로 갑니다. 유형의 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함수? 연속함수. 연속함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이 존재합니까? Yes. 그런데 미정계수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다고요?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다? 우리가 앞에는 함수까지 설명했지만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간결하게 질문합니다.
여기 식을 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연속 함수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연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해석하는 과정은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2x-8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당시 바로 약분이 목표구나. 2를 넣어봤더니 분모가 0이었어. 2 넣었더니 4 더하기 4 빼기 8, 즉 8 빼기 8은 0 나오겠죠? 아, 그러면 0인 인수가 있구나. 생각하세요. 2 넣어서 0 되는 식 누구예요? 2 넣어서 0 되는 식 x-2. 그러면 분자에도 무조건 x-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빼기 2야? 아,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4가 있겠구나. 그러면 양쪽에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시고 나중에 2를 넣어서 값을 간결하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컨셉 살짝 들어와서 두 번째는 함수식이 있는데 and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한다? 조건문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를 질문한다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조건문이 될 거고요. 여기는 바로 구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선 해석 후 연산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해석 후 연산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살짝 문제부터 볼게요. 현재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0분의 0꼴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1을 넣어보세요. 분모가 0이야. 1 넣어봤어요. 4-a야. 아,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여기가 a가 4가 나와야겠구나.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현재 여기는 x-1. a들이 4 넣었죠? 그러면 4에 x-1. 그러면 이게 바로 4. 이게 바로 b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거 얼마 나온다? 8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문제 풀 때는 딱 하나. 1번. 0분의 0꼴을 꼭 확인해 주세요. 0분의 0꼴 확인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다항식이면 인수 분해 후 0인 인수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이면 유리화나 영유리화 후 바로 0인 인수를 제거해 주세요. 바로 이것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문제는 그냥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거 몇 번? 1번, 2번 두 가지 설명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연결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제 함수 fx의 식이 없었을 때 fx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한에 대한 함수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 나가는데 세 번째 식은 뭐다? 함수식을 이제 주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수식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미정계수 없었죠? 두 번째는 함수식을 줬는데 이 안에 미정계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다? 아예 분모나 분자의 식을 통째로 없애버리자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즉 나의 꼴은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알파 이런 모습을 갖춰주죠.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함수식 fx 구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식 구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 풀이법이 두 개로 갈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언제 있었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수 특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활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 함수 fx가, 연속함수 fx가, 미분 가능 함수 fx가, 그리고 다항함수 fx가 하면서 최고 차수를 공개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최고 차수를 공개하지 않아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뭐가 뜬다? fx.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없다? x의 관계식이 없더라 라고 설명했어요. x의 관계식이 없더라. 그럼 무슨 값 준다? 상수값만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예, 바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보고 있는 이 3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연속인 함수 fx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이거 꼭 해석 적어 놓으세요. 연속이라는 것은 이미 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fx식을 모르는데 여기가 값이 12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x 관계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fx의 식을 구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fx의 식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식이 있잖아요, 얘들은. 그러면 식이 있는 건 연산하시고 fx는 구하지 말고 표현만 하고 빠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 플러스 2, fx가 12. 약분하시면 2를 넣어보니까 4. 아까도 했지만 이건 연속함수니까 뭐가 돼요? 극한값, 함수값 일치. fx는 연속함수니까 극한값, 함수값 일치.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해서 함수값이라 말할 수 있고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2를 넣어주면 4, 2를 넣어주면 여기는 f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f2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3이구나. 이렇게 답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또한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도 안 되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구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이 함수 특강의 내용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이럴 때는 함수 fx는 표현 후 수치 대입이다. 표현 후에 뭐 한다?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된다. 함수 구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 구하기가 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 아,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fx.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현재 여기 다항함수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처음에 좀 쉽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를 ft라고 하자라는 문장. 세 번째는 앞에와 구조 같은데 뒤에 뭐가 있다? x의 관계식이 있었을 때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인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fx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알파라고 한다면 아, 0분의 0꼴이구나. 예. 그러면 이것은 바로 목표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수 구하기. 함수식을 만들고 나면 결국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면 결국 나머지는 ab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정계수 구하기가 되는 거야. 다만 조금 센스가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0분의 0꼴이라고? yes. 그러면 fx는 반드시 현재 이것은 곱의 형태로 식을 정리해라. 아니, 단순하게 2차 함수라고 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지 말고 0분의 0꼴이라며 n으로 0 된다며 그렇다면 fx는 뭐다? x-a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식을 표현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이왕식을 만들 거면 합차가 아닌 곱의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화를 해주면 살짝 올릴게. 두 번째, 최고 차수 감추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최고 차수를 감출 거야. 다시 말하면 다항함수 fx다 라고 말을 하는데 최고 차수 말 안 해요.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말 안 할 거야. 그때 쓰는 게 누구냐?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제공해 줄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네모분의 fx가 베타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한다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 최고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알려주겠다. 이것의 목적은 최고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알려준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최고차수하고 최고차 개수를 알려주겠다.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x하고 x제곱이 있어. 1 넣어주면 1, 10 넣어주면 100, 100 넣어주면 10,000. 그쵸? 그리고 1000 넣어주면 얼마야? 이거 100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10,00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여기는 1억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값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라고 같은 무한대는 아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도 급이 다른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쓴다? 라고 해도 9,999만 원. 대략 1억이야 라고 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무한대라고 해서 같은 무한대가 아니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지냐 분자가 더 빨리 커지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만약 설명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야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1, 10, 100, 1000만 넣어도 차이가 어때요? 벌어지죠? 이거 0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거꾸로 3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야? 이러면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더하기 2분의 5x 이렇게 한다면 그럼 맨 처음에는 내가 1 넣고 2 넣을 때만 해도 이 숫자 2가 크지만 내가 100 넣고 1000 넣고 10,000만 넣어도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3만일 때 5만, 3억일 때 5억, 3천억일 때 5천억이 되면서 이 값은 의미가 없어지면서 최고차 개수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분모하고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비교해 보는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더라? 이거는 100% 뭐 한다? 발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얘가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습니다. 단 중요한 건 0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이 나온다. 개수 비율. 방금 설명했듯이 3x 더하기 1분의 5x면 3x 더하기 1,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3. 5x 하면 5, 3분의 5. 이렇게 값이 나와줍니다. 대신에 조심할 부분은 바로 이건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이게 됩니다. 이때는 극한값이 얘도 수렴값을 가져요. 단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0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보통 쉬운 2.4점짜리 때는 안 나오는데 바로 앞으로 있을 킬러나 준킬러에서는 얘가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를 꼭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이때는 값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분모가 2차야 하면은 분자는 1차나 상수. 극한값이 0 나올 때야. 분모가 3차 함수야. 그럼 분자는 2차나 1차나 상수가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리. 상대방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모분의 fx. 예를 들어서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현재 x-a분의 fx. 베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올 거고 여기는 0분의 0 꼴이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후 0분의 0 꼴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수와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해 준다. 최고차수 and 최고차 개수 결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미정계수 구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춰서 뭐 하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매핑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빈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3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한 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요. 자,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0분의 0 꼴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 3차 함수래요. 아, 최고차수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줄 필요가 없네요. 다만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야. 1 넣었을 때 분모가 0이야.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0분의 0꼴인 거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진리. 아, fx는 0 넣어서 0 되는 x, 1 넣어서 0 되는 x-를 나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식을 곱관계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오면 돼? 바로 여기다가 ax 더하기 b를 장착하자 하면 되겠죠. 최고차 개수 모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현재 여기서 첫 번째 알았으면 식을 넣어주세요. x분의 x, x-1, ax 더하기 b. 요거 1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x-1분의 x, x-1, ax 더하기 b.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끼리 약분해 주시고요.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거 1.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또 하나 x 마이너스 약분하시고 1 넣어주면 1 곱하기 a 플러스 b. 아, 그러면 a 플러스 b는 1이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fx는 x, x-1, 그 다음에 2x-1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2라는 값은 2 넣어주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3. 정답은 6. 이렇게 기계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하면 이것은 연속함수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분리도 안 했고요. 두 번째 뭐 했다? 나는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식정리가 목표이면서 이 과정에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는데 5번 문제는 어떻죠? 라고 질문해 봤어.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야.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는 fx는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 꼴이야. 꼴. 뭐라고? 꼴. 아, 아직 이렇게 합차구조로 할지 곱구조로 할지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a분의 fx-x-예요. 근데 5분의 3이야. 오케이. 이게 뭐야? 이 fx를 어떻게 정리하지? 라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넘어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fx 이퀄 0의 두근이 x가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 뜻의 의미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구나. 즉 fx는 뭐다? 알파 넣어서 0 되는 식과 베타 넣어서 0 되는 식인 바로 이 구조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곱의 형태로 fx를 구성해라. 바로 함수특강 때 했던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a분의 fx-의 x-a 요거 5분의 3이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알파, x-베타 플러스 x-a 여기는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a 요거 5분의 3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내가 a를 넣어왔더니 얼마 됐어요? a-알파, a-베타 분의 a-알파, a-베타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5분의 3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의 해석을 해보면 뭐가 돼? 절대로 약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0이 돼버리면 0이 아니면 약분하면 1 나오지 5분의 3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다? A하고 알파랑 같든지 그러면 아니면 A하고 베타가 같아야겠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A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럼 뭘 바꿀까? 사실은 앞에 걸 바꾸든 뒤에 걸 바꾸든 정확히 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뭘 바꾸든 상관없어.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앞에 걸 바꿔봐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걸 한번 바꿔볼게. A를 뭘로? 바로 알파로 바꿔보자. 그렇다면 이 식을 싹 바뀌어가지고 리미트 A를 알파로 바꿔준다면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플러스의 x-a가 아니고 x-알파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알파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공통인수로 뽑아준다면 여기는 x-베타 플러스 1 여기는 x-알파 곱하기 x-베타 마이너스 1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나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와?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5분의 3이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는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는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에서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이고 결국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다라는 값을 뽑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가 아니고 결국에는 참고로 설명해주면 CF라고 할까요? 만약 선생님 근데 저는 A를 베타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해서 식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두 개를 다 물어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공평하게 한 번에 끝내자 라고 해서 질문하는 과정이 바로 절대값을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통해서 뭐 하자? 무엇을 풀든 상관없게 답을 뽑아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다항함수에 대한 표현법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문제 사실은 엄청 쉬워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6번과 7번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연속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